중국이 단단히 한 방 먹었습니다. 그것도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 호주한테 말이죠. 2026년 5월 호주 정부가 명령서 한 장을 내놨어요. 중국과 연관된 6개 회사한테 호주 히토류 기업 주식을 2주 안에 전국 팔고 떠나라는 거였죠. 보름이에요. 단 보름 만에 한 회사 주식의 27%가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호주는 중국의 관세 폭탄에 휘청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중국 자본의 등을 떠미고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관세 폭탄을 맞고도 굴복하지 않은 호주가 어떻게 중국 자본을 몰아냈는지, 그게 우리 한국한테 어떤 경고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호주가 처음부터 강했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한때 호주는 중국 앞에서 누구보다 약한 나라였습니다. 한 병에 10만 원 하던 호주산 와인이 중국 시장에서 하루아침에 30만 원이 됐어요. 218%라는 관세가 붙은 거죠. 이쯤 되면 사라는 게 아니에요. 아예 사지 말라고 등을 떠미는 거나 다름없죠. 와인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보리에는 80% 관세가 매겨졌고 쇠고기랑 석탄, 랍스터까지 줄줄이 막혔습니다. 단 6달 사이에 호주가 중국에 팔던 거의 모든 물건이 한 줄로 서서 길이 끊긴 거예요. 와인 농가는 창고에 오크통만 쌓아둔 채 먼지를 닦고 있었고, 보리 농가는 애써 길러놓고 팔 데를 잃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답답한 상황이었을지 들으시면 정말 가슴이 막막해지실 겁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요? 고개 숙이고 비는 게 당연해 보이죠? 실제로 호주 안에서도 차라리 중국 요구를 들어주자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호주 정부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비는 대신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건 보통 배짱이 아니에요. 상대는 그냥 큰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눈치를 보는 나라거든요. 그런 상대 앞에서 작은 나라가 고개를 빳빳이 든 거니까요. 더 놀라운 건 호주가 홧김에 발끈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차근차근 미리 짜둔 순서대로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미리 짚고 갈게요. 이 싸움은 그냥 두 나라가 으르렁댄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원을 손에 쥔 쪽이 어떻게 세계를 흔드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이 결국 우리 한국까지 어떻게 닿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호주가 왜 그렇게 약했는지, 이 싸움의 진짜 무기가 무엇이었는지, 호주가 어떤 카드를 꺼냈는지 차례차례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호주가 왜 그렇게 중국 앞에서 작아졌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너무 많이 기대고 있었거든요. 호주가 한 해 동안 외국에 파는 물건 가운데 중국이 사가는 비중이 한때 36%까지 올라갔어요. 10개를 팔면 서너 개를 중국 한 나라가 가져갔다는 얘기죠. 금액으로 따지면 1년에 170조 원이 넘는 돈이 중국이라는 단 하나의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의존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에요. 십수년에 걸쳐 조금씩 깊어진 거죠.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 호주 기업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물건을 대는 게 가장 쉽고 빠른 돈벌이였어요. 광산도 농장도 대학도 너도 나도 중국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쌓이다 보니 어느새 나라 살림의 큰 줄기가 통째로 한 곳에 메어버린 거예요. 이런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갓 잡은 생선을 전부 한 상인한테만 넘기는 어부가 있어요. 그 상인이 값을 후하게 쳐줄 때는 더없이 편합니다. 흥정할 필요도 없고 팔 곳을 찾아 헤맬 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상인이 어느 날 오늘은 안 사겠다고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생선이 그대로 부둣가에서 썩어갑니다. 호주가 딱 그 어부였어요. 사실 한쪽에 기대는 건 처음엔 참 달콤해요. 물건이 잘 팔리고 돈이 술술 들어올 때는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인이 마음을 바꾸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집니다. 중국이 관세로 문을 닫아 걸자 호주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호주가 처음에 그렇게 약했던 진짜 이유예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쪽 끈에 너무 단단히 묶여 있었던 거죠. 그 끈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와인 한 병 못 팔게 된 농가들이 5년 가까이 빈 창고를 지켜야 했습니다. 평생 한 거래처에만 물건을 대오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거래를 끊긴 거나 똑같아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죠. 그러니 호주 안에서 차라리 굽히자는 말이 나온 것도 이해는 갑니다. 170조 원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싸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무기는 관세가 아니었어요. 관세는 그저 겉으로 드러난 무기일 뿐이고 진짜 칼은 따로 숨어 있었거든요. 그게 무엇이었는지 알고 나면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그 진짜 무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싸움에 칼자루를 쥐고 있던 건 바로 히토류라는 광물이었습니다. 이름은 좀 낯설죠? 그런데 이건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물질이에요. 전기차를 움직이는 모터 속 자석, 풍력 발전기의 거대한 날개, 그리고 전투기 안에도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게 없으면 첨단 기계는 그냥 멈춰버려요. 문제는 이 히토류를 누가 쥐고 있느냐는 거예요. 땅에서 캐는 일은 여러 나라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캔 광물을 실제로 쓸 수 있게 정제하는 기술, 이건 사실상 한 나라가 거의 다 쥐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중국이에요. 숫자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지실 거예요. 전 세계 히토류 정제의 약 91%, 그리고 그 자석 생산의 94%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풀어볼게요. 한 마을에 정육점이 딱 한 곳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고기를 먹으려면 누구든 그 집을 거쳐야 합니다. 주인이 값을 2배로 올리든 오늘은 문을 안 열든 마을 사람들은 그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준 게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세계의 정육점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정상적인 거래입니까? 아니면 협박입니까? 솔직히 보통 장사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자리예요. 그리고 이 정제 기술에는 무서운 점이 숨어 있어요. 광물을 땅에서 캐는 건 마음만 먹으면 몇 년 안에 다른 나라도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캔 돌멩이를 쓸 수 있는 재료로 바꾸는 정제 솜씨, 이건 돈을 쏟아붓는다고 뚝딱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 쌓인 기술과 공장, 숙련된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 정제 단계를 중국 밖에서 다시 세우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제가 보기엔 호주가 정말 영리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호주는 이 구조를 누구보다 일찍 알아챘습니다. 관세 폭탄을 받고 나서야 깨달은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중국이라는 정육점 하나에 온 세계가 매여 있다는 걸 봤던 거죠. 그러니 굽히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찾는 쪽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우리 동네에 그런 정육점이 딱 하나뿐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부르는 값 다 내고 참으시겠어요? 아니면 좀 멀어도 다른 가게를 새로 찾아 나서시겠어요? 저라면 좀 고생스러워도 새 가게를 찾을 것 같은데 생각이 갈리는 대목이라 여러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호주가 선 자리도 바로 그 갈림길 위였거든요. 그러면 호주는 어떤 새 길을 뚫었을까요? 호주가 꺼낸 카드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들이 하나씩 모이자 그 거대하던 중국이 정말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호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든든한 친구를 찾는 거였어요. 바로 미국입니다. 2025년 10월 호주와 미국 두 나라가 핵심 광물을 함께 캐고 함께 정제하겠다는 약속에 손을 잡았어요.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최대 8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에 이르는 약속이었어요. 여기엔 일본도 한 손을 거들기로 했고요. 중국이라는 정육점 하나만 바라보던 세상에 두 번째 정육점을 짓겠다고 나선 셈이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듬해 4월에는 여기에 50억 호주 달러, 약 5조 원이 넘는 돈을 더 얹어서 호주 안 광물 사업에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진짜 돈을 들고 움직인 거예요. 더 눈여겨볼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호주는 정부가 직접 광물을 사들여서 따로 쌓아두는 제도까지 만들었어요. 12억 호주 달러를 들여서 말이죠. 집집마다 비상금을 따로 챙겨두잖아요. 갑자기 큰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으려고요. 호주 정부가 광물로 딱 그런 비상금 통장을 만든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호주에는 오래전 중국 기업한테 99년 동안 빌려준 항구가 하나 있어요. 북부의 다윈이라는 도시에 있는 항구인데 2015년에 약 5,400억 원을 받고 운영권을 통째로 넘겼던 곳입니다. 그런데 호주가 이 항구마저 안보를 이유로 다시 걷어들이겠다고 나섰어요. 한번 남의 손에 넘긴 걸 도로 가져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호주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게 있어요. 사실 호주가 중국 자본한테 나가라고 한 게 2026년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미 그 두 해 전인 2024년에도 같은 히토류 회사의 중국계 주주들한테 지분을 팔고 나가라는 명령을 한 차례 내렸거든요. 그때는 5곳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른 회사들이 슬그머니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다시 칼을 빼든 거예요. 이런 뉴스를 듣다 보면 마음이 좀 복잡해지시죠? 한쪽으로는 호주가 참 단단하다 싶다가도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고요. 그 복잡한 마음 저도 똑같이 느낍니다. 혹시 비슷한 생각이 드신 분 계시면 어느 대목에서 그러셨는지 한 번쯤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명령서가 등장합니다. 2026년 5월 호주 정부가 중국과 연관된 6개 회사한테 호주 히토류 기업 지분을 2주 안에 모두 팔고 나가라고 못 박았어요. 신고를 만들고 비상금을 쌓고 항구를 거두고 마지막으로 안방 깊숙이 들어와 있던 자본을 밀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호주가 던진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끌려만 다니던 나라가 거꾸로 판을 통째로 뒤집은 순간이었죠.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차례예요. 여기까지는 호주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들께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과연 남의 나라 이야기이기만 할까요? 한국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히토류 수요의 90% 이상을 중국에 기대고 있어요.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핵심 자석은 무려 88%를 중국에서 들여옵니다. 앞에서 호주가 170조 원짜리 시장 하나에 묶여 있었다고 했죠. 듣기 싫은 말이지만 사실이 그래요. 한국도 그 끈에서 결코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계의 정육점 한 곳에 단단히 줄을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먼 나라 경제 뉴스가 아니에요. 중국이 광물 수출을 한 번 조이면 그 충격은 빙 돌고 돌아 우리 손주가 쓰는 휴대전화 값으로, 우리 자식 세대의 일자리로, 그리고 우리 노후 물가로 돌아옵니다. 자원을 가진 쪽이 큰 소리치는 시대거든요. 광물 한 줌이 미사일보다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호주가 온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요. 혹시 주변에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나 부품 공장에 다니는 자식, 손주, 조카 한 명쯤 계시지 않나요? 다음에 그 아이들 만나시면 오늘 이 이야기를 슬쩍 들려주세요. 자원이 무기가 되는 시대가 왔다고 한쪽에만 기대면 위험하다고요. 어르신의 그 한마디가 젊은 세대한테는 뉴스 100줄보다 더 크게 남거든요. 다행히 한국도 이 위험을 아예 모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나라가 모여서 광물을 들여올 길을 여러 갈래로 넓히자고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고 한국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호주가 똑똑히 보여줬듯이 한번 단단히 묶인 끈을 푸는 건 마음 먹는다고 금방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해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해요. 호주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단순한 무용담이 아닙니다. 한쪽에 너무 깊이 기대면 언젠가 그 끈이 목을 조른다는 교훈이죠. 그리고 그 끈을 풀려면 오랜 시간과 큰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도요. 호주는 무려 5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이제 막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할 거리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나라가 이 자원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지 우리가 배울 만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게요. 우리 어르신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환히 꿰고 계실 때 우리 가족의 내일도 그만큼 든든해집니다.